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올해 장마는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차량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배수시설 작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시의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피해를 대비하고 있는지 박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폭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 일부가 터지면서 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졌고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10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17일 오전 11시 기준 호우 피해로 전국에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재난 취약 지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울산시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도로 침수와 데크 파손, 우수 유출 등 시설 피해 30건이 발생하고 항공기도 6편이 결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둔치 주차장 18곳과 징검다리와 산책로 등 하천변 32곳, 해안가 3곳 등 58곳을 사전 통제하며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가 사고 당시 차량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울산시 관내 지하차도 23곳도 침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기준에 따라 통제할 방침입니다. 침수심이 10cm에서 20cm까지는 통제 인력이 현장 출동해서 경찰과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침수심이 20cm 이상이 되면은 구청과 경찰에서 통제를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15일부터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간 상황. 울산 기상대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300mm까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울산시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난 1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세계유산 분과 심사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된 데 대한 대시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울산 시민과 문화재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세계유산으로 등재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으로 앞으로 문화재청과 잘 협의해 오는 9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 초안을 내고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산의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울산 시민들의 맑은 물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울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관련해 그동안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일반 버스는 카드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되고 직행 좌석은 2,080원에서 2,300원으로 900원이던 지선버스와 880원이던 마을버스는 동일 요금인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또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는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심야 할증 요금은 폐지하고 주야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박 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귀국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충남과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난 충북 오송과 충남 공주 등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같은 상황 발생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김 대표는 비 피해를 입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실종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무거운 마음으로 방미 일정을 서둘러 마쳐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경남상해, 부산상해와 공동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구자근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과 투자세 공제, 상속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철 울산상의회장은 개인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요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방향타가 돼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조례안 심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권태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안대룡 의원이 발의한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대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15일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에는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 그리고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한 17대 시도당 청년대학생위원장과 청년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민주당 혁신위원회 전국 수대 간담회가 오는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혁신위원회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과 영남권 정계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의 혁신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정욱한 신임 울산해경서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정욱한 서장은 어제 신임 인사차 JCN 울산중앙방송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선박을 통해 마약류가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상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레저 안전과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어제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후에 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의 경우 응시 자격과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면서 비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면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울산교육감과 진보진영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 의장 사퇴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놓고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5월 폐지됐습니다. 조례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용 중복, 성과 등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다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 간 2차전 불이 붙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폐지안 심사를 앞두고 진보 성향의 천창수 교육감이 공을 던졌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수기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울산 지역 진보 3당 대표들은
울산시의 의장이 조례안 공동 발의 참여를 문제 삼아 의장직 사퇴론까지 거론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민주 시민교육 폐지 조례안에 김기한 의장이 서명 발의에 동참한 것이 바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증거이다. 조정과 중재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김기한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육감의 반발에 이어 진보 3당의 이 같은 주장에도 시교육위원회의 조례 폐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 교사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훼손되었고, 또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는 편향적인 성교육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였다면 무슨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 민주시민 조례는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은 울산시의회 22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손명희 의원만 빠지고 나머지 2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놓고 벌였던 갈등이 또 한 차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성소수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6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현금과 카드 등도 훔쳐 2,9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장의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7월 말까지 시 9군 합동으로 관내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으로 모두 25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조합 설립 인가 조건 준수 여부를 비롯해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과 자금 운영 적정 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상 확인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울주군 삼남읍 발전협의회가 어제 울주군청을 방문해 전국자율방재단 중앙연수원에 적극적인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지 입구 작천정 달빛 야영장 인근 18만 7천 제곱미터 규모 임야에 전국자율방재단 중앙연수원과 기타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울주군의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삼남읍 발전협의회는 현재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안전부, 울주군과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울주군의 기부 체납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세계 최초로 울산항에서 그린 메탄올 1,000톤을 컨테이너 선박에 성공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 내 실증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메탄올 연료 공급을 통해 친환경 선박 연료 수출과 항만 서비스 신시장 개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그린 메탄올 연료를 공급받은 선박은 덴마크 AP몰러 머스크 그룹이 현대 미포조선에 발주한 2100TEU급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정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5월 음성지원 서비스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6월과 7월에는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구매해 보급해 들어갔습니다. 음성 서비스는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과 저시력자, 노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와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 지원, 각종 민원 서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시교육청과 강북 강남지원청,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유아교육진흥원 등 모두 5개 기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울산 소방본부와 주식회사 요요 인터랙티브와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소방본부는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의 전문 기관으로 시스템 개발의 현실 활용성과 실증 부분에 전문 기술 자문을 맡게 됩니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지리공간 정보 기반의 3D 지형 맵을 이용해 최대 4명이 확장 가상세계에 다중 접속해 울산 지역의 수색과 정찰 훈련이 가능해져 대형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구청 양궁선수단이 지난 10일부터 6일간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137팀, 472명이 참가해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남구청 선수단은 남자 일반부에서 단체전 1위와 혼성 단체전 1위, 리커브 개인전 3위와 컴파운드 개인전 2위를 기록하며 메달에 목을 걸었습니다. 울산시는 2023년 양성평등 주간 행사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비롯해 일가정 양립 실천과 가족 친화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등을 목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가 울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 연구기관, 학교 법인 등이며 울산시 여성가족 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